네, 반갑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2600포인트를 다시 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599.51, 0.5포인트가 모자라네요. 굳이 이탈했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일단은 26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눌리는 형태의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수세가 크게 확장이 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수급들이 받쳐주지 못했죠.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개인들도 열심히 팔아치우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냉각됐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차군단 쪽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76,000원 찍어주기도 했죠. 75,900원으로 마무리했는데 굉장히 강한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또 삼성전자 좀 쉬다가, 삼성전자 강하게 올라갈 때는 하이닉스가 좀 쉬다가,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이닉스는 오늘 100원 올랐어요. 네. 이런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마이너스 났었던 이유는 2차전지 쪽에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배터리 할 거 없이요. 2차전지 쪽으로 전부 다 약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넘어오는 부분 때문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치더라도요. 다른 쪽 2차전지 쪽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먼저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음봉으로 뚝 떨어지면서 마무리됐죠. 이런 모습은 결국 좋은 모습은 아니죠. 자,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22일, 이제 연휴를 앞두고서 나타나는 어떤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거고요. 26일로 넘어가더라도 다음 주는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또 27일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죠. 이런 모양새들이 나타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담감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일 날은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버티거나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배당락 포인트가 떨어지게 되면 255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대신에 이제 3월달로 넘긴 이 대형주들이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까지는 아닌데 변동성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2600포인트를 지켜서 마무리가 잘 되면은 올해는 잘한 거고요. 2600포인트 지키지 않더라도요. 255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된다면 부담 없이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괜찮았다가요. 지지선 밑으로 마지막에 떨어졌죠. 막판에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왔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실제로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더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만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시총 상위 종목 쪽에 아마 그 배터리 쪽 종목군들이 주가가 조금 내려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줬을 거라 판단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승 출발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시도했지만 다시 떨어지는 모습으로 갔겠죠. 아무래도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어요. 이게 2시 넘어서면서 물량이 더 확장되는 모습이었고요. 막판에 더 매도 물량을 쏠렸죠. 요새 2차전지가 떨어진 모습이 가장 강하게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 더 산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아무튼 그런 모습들 나타나서 단기적 조정을 또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시점에서는 대단한 어떤 호재, 막 주가를 밀어올릴 만한 그런 대단한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주가의 조정을 약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확장하거나 공격적인 매수 이런 부분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돌보시고요. 지금 주도주 형태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도주 형태의 종목군들을 위주로 대응들 해주시는 게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기적 조정이 나올 때 계좌를 잘 방어하게 되면 반등이 나갈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은 366억 순매도입니다. 근데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죠. 금융투자가 3,778억 제법 많이 산 겁니다. 근데 오늘 투신,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고요. 연기금이 매수에 조금 가담해 주면서 그나마 조금 힘을 보태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무엇을 팔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이 880억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그나마 명맥을 좀 유지했는데 이것도 오후 들어서면서 매수가 그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다는 부분
부분이 참고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소했었던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전체적인 부담감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큰일을 했죠. 네, 1.2% 상승 마감인데 장중에 76,300원까지 찍어주면서 아주 강한 상승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살짝 올랐습니다. 100원 정도 올랐는데 장중에 143,700원까지 올라가면서 나 아직 살아있어 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주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으로 관심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볼 거 없는데요. 자동차 쪽이 좀 반등이 있었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 반등이 조금씩 있었고요. 대신에 여기도 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약간은 주의를 좀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2차전지 쪽이죠. 배터리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하락세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등 포인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역시 1.23%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기아차한테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하고는 거리가 좀 벌어졌죠. 근데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간다라면 포스코 홀딩스를 잡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시총이 자꾸 밀리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다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코 홀딩스를 2차전지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좋은 평가를 내리기 좀 어렵겠죠. LG화학, SDI도 모두 다 마이너스 마감이 됐습니다.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죠. 포스코 퓨처엠도 하락 마감이 됐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서 오늘 지수 포인트를 올리기 좀 어렵겠죠. 전기전자하고 그 자동차, 전차군나 쪽은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이 됐지만 얘네들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단 0.5%라도 더 올랐으면은 아마 지수가 플러스가 났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역부족이었을 것 같아요. 그 뒤를 넘어가시면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낙폭을 좀 키웠네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좋지 않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말씀 드렸으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현대모비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뭐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 머티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근데 HMM 같은 경우는 오늘 3%대 상승 마감하면서 마무리됐다는 거. 그런 정도가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움직인 모습은 없었는데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에 움직임들이 조금 약세를 보인 것 같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들 선호 종목들, 이런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주가 하락이 좀 있었고요. 크래프톤은 오늘 좀 많이 내렸네요. 뭐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더니 한 방에 떨궈버리면은, 야, 이거는 뭐 개인들 엿먹으라는 이야기인데, 크래프톤은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오늘 뭐가 있었나요? 중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안. 그러니까 중국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 게임주들이,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NC소프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NC소프트는 어디가 있니? 근데 NC소프트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나? 네. NC소프트가 그렇게 시총이 많이 밀렸을까요? 와, 없네? 크래프톤보다 더 작은가요? NC소프트가? 이 코스피가 아니었나? 원래? NC소프트 볼까요? NC소프트. 시총이 5조까지 밀렸구나. 그러니까 이거 크래프톤보다 더 작네. 게임주 대장이 크래프톤이네요. 이렇게 보면. 네, 시총이 더 크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 밀렸네요. 근데 NC소프트도 워낙 많이 밀려나서 뭐 별로 볼 건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금양도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약세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뭐 특히 다른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3.76 하락이 약간 본격화되는 듯한 느낌이죠. 지금 5일선, 21선 간의 골든크로스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거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데드가 나오거든요. 아래쪽 지지가 있어서 27만원, 26만원 지지선은 유지해줄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거 이탈되면 분위기가 상당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만원 이탈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살막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지라인 때 직전 저점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60만원 정도로 지지선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60만원이 이탈되는 시점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저항 때, 즉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저항을 넘지 못하는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포스코 DX는 넘어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LNF도 오늘 4%대 하락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쪽에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LS 머티리얼즈는 지금 그래도 살짝 올라가면서 마무리됐다는 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로봇도 좋지 않았고요. 엔터도 좋지 않았고요. 개인들 선호하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오늘은 많이 내렸네요. 특히 위메인 많이 내렸어요.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었겠지만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피곤한 상황을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쪽은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냥 다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일단 아무래도 개인들이 선호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뭐 손절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조금만 올라가도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등락 현황 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438개 종목 상승, 431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상승 쪽이 조금 우세했죠. 거래소 쪽은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1개 종목 상승, 870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우세한 편이고 전체 시장 규모에서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편입니다. 자, 이게 뒤집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침에는 0.4%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DS 단석은 따따블로 마무리됐고요. 삼화전자 상한가 마무리, DTNCRO, i컴포넌트, 파맵신 등등 ITM 반도체까지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상한가 기록이 됐고요. 삼화전기, 야스, TNC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올라온 종목이 제법 있습니다만 아침보다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10% 이상은 40개, 9% 이상은 45개. 거의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요 정도로 움직임이 됐고요. 상승 포인트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2.2%. 요것도 크게 차이 없다, 그죠? 네. 2.2%면은 네, 아침하고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하락폭이 더 커졌을까요? 요걸 한번 보자고요. 하락률 보시면 DSNL 요건 뭐 신경 쓸 거 없겠고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왜 이렇게 많지? 네, 게임주도 있고 하림도 오늘 13% 정도 떨어졌고요. 네, 많이 빠졌네요. 네,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요거 하나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6개, ETF 제외하고 나도 한 20개 이상은 10% 이상 하락을 했네요. 9%까지 보시면은 31개니까 20개 넘는 종목이죠. 네. 20개 넘는 종목이 오늘 네, 9% 이상 하락했다.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게임주도 섞여 있고 뭐 CCS 이런 것도 막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 뭐 골고루 섞여 있어 가지고요. 약간 투자가 네, 좀 변동성 좀 보였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내려볼게요. 2.37. 마이너스가 더 우세하게 바뀌었네요. 마이너스가 아침에는 그래도 좀 적어서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쯤 되면 마이너스를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 상황은 그냥 뭐 보합 변동 이런 쪽으로만 보시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따져만 본다라면 그냥 단순 계산을 봤을 때 마이너스 0.5% 안쪽에 변동성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계좌 내용 들여다보면 오늘 저는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 한 1%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자동차가 주요하게 작용을 했죠. 네, 뭐 지금 월급 종목 쪽에서 본다라면 더 많이 올라간 거다. 한 1.5, 2%까지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2%까지는 조금 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1% 이상은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반도체 자동차 전차 군단으로만 돌아간다면 뭐 별로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기관 쪽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많이 들어왔네요. 그다음에 HMM도 조금 사들였고요. 현대차, 하나솔루션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차, 전차 군단 쪽으로 매수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삼성 SDS도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매도는 당연히 DS 단속했겠죠. 그다음에 크래프톤 게임주 쪽 매도 있었고요. 하나 LG에너지솔루션 해서 2차전지 쪽까지 매도가 골고루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팔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전차 군단 쪽 매수와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데 금융투자는 매도는 딱히 하진 않았네요. 근데 매수 쪽에서는 삼성전자에 확실하게 집중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1,500억 샀죠. SK 하이닉스는 팔았겠죠. 네, 하지만 이 물량적인 부분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아침만 하더라도 매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1,500억 순매수로 바뀌었잖아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치고 넘어가는 모습 괜찮은 겁니다. 네, 포스코 DX 이건 넘어올 테니까 매수가 좀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는 종목들 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매도는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뭐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요. 반도체 서로 균형 맞추는 움직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DS 단석, 두산 로보틱스, KB금융, LNF, 현대차 등등등으로 오늘 매도가 나가 있고요. 개인들은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았겠죠. 3,300억이나 팔아먹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왜 팔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그냥, 뭐 전차 군단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장중에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요. 어느 정도 구간대에서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포트에 넣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결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좌의 움직임이
이렇게 하락하는 장이나 변동성이 좀 심한 장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고 꿋꿋하게 조금씩이라도 단 0.1%라도 계좌가 플러스가 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장이 상승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런 종목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이제 연휴로 들어가죠. 23, 24, 25 3일 동안 연휴인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 또 푹 쉬시면서 힐링들 많이 하시고 좋은 결과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저도 휴일로 들어가고요.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고 이번 주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도 거래일 3일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끝까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